자,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 이학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사를 못하게 한대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새 사장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 걸리면 이거 범죄 아닙니까? 옛날에 이거 범죄가 됐던 것 같은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은경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아예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그 뭐 공단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요. 사표 써? 안 써? 그 다음에 동원한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뭐 중간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내가 사표 쓰고 나가는 게 니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다 사표 받아냅니다. 사표 다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때 청와대에서 탁탁탁 명단 정해서 김은경 장관하고 딱 지분을 또 정확하게 나눠요. 지분 딱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험 점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까지 다 유출을 해줘요. 그 유출을 해줬는데도 얼마나 등신 같으면 유출된 시험 문제를 보고 갔는데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뒤집어 결과를. 그걸 뒤집어서 결국 그 사람들 다시 다 임명을 시켰죠.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었을 때도 그때도 그런 일 없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었어요. 그걸 수사를 주진우 의원이 했나요? 아 주진우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잘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표 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표 냈지.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수사하면 거의 다 뭐 그렇게 해요. 박하영이 그 저기 우리 하영이 성남 FC 하영이가 산노라면 오죽했으면 산노라면 울고 그 나갔잖아. 그래서 성남 FC 사건 기소 그나마 한 거죠. 그때 지청장이 박은정이잖아요. 박은정이 남편이 이종근이고 이종근은 전설에 난 너무 부러워. 수입료 22억의 전설. 나 한 건만 그거 은퇴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쿠팡 사건 뭐 어쩌네 저쩌네 하고 나서 어미중 검사 막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어미중 검사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명수 사건 수사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최지석 그 친구도 최지석도 있고. 최지석 검사도 유명한 친구입니다. 서울대 아니면 서울대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최지석 검사. 네. 후배들 욕하긴 그렇고. 아니, 제가 욕할게요. 전 후배가 제 후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옛날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학재 사장은 솔직히 정치인들이면 거의 다 알겠지만 진짜 착해요. 정말 착하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싸움 붙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고. 없는 듯. 정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1위 공항이었는데 그거 다 망친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국회됐잖아요 지금. 정모식이. 바로 되자마자 했던 게 뭐였냐면 인천국제공항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멀쩡하게 협력업체 직원들을 가지고 비정규직이래. 그래서 이 사람을 직고용을 하라고 난리를 쳐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난리를 쳤고 진짜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그때 그 쇼를 했잖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국공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 거기에 왔던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 사람 대부분 다 잘렸어요. 왜요? 그 절차에 대해서 법도 모르고 일단 무조건 정규직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회사 만들고 뭐 이러다가 시험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당신들을 당신들의 뭐 어려움을 뭐 살펴주겠어요라고 악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잘렸다는 진짜 웃기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망쳐놓고 난 다음에 그나마 이학재 사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원상 회복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왜 아시는데요? 저는 인국공 노조 명예 노조원입니다. 왜요? 저는 그 부러진 펜 그 운동화 했을 때부터 인국공 노조하고 같이 했었고 안 하시는 게 없네. 유경준 의원도 같이 했어요. 그분 잘 몰라요 제가. 훌륭한 형이에요. 제가 항상 그 얘기지 않았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통계청 있던 분이에요. 유경준하고 이용우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같이 똑똑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똑똑하니까 잘리더라고. 잘렸잖아요. 네. 저도 잘린 거 보면 아니 진짜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자꾸 나와서 뭘 설치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요. 이것도 사실은 그때 가서 뭐 책갈피에다가 돈 훔쳐간 뭐 외환 밀반출하는 방법 네. 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쌍방울 그 외월 밀반출 사건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박상영 검사가 그저께 응. 나왔었거든요. 박상영 검사가 그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수사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근데 설령 그 인국 그 업무 보고 때 이학재 사장을 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수사할 때 우리가 쌍방울한테 들은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참 기십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때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저 대통령이 그때 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공격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학재 사장으로 그때 확 키워졌죠. 그러면은 한번 건드렸으면 그 뒤로는 더 건들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사에 개입을 하고 뭐 감사를 보내서 괴롭히고 이러면은 결국 이학재 사장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또 어제 국무회에서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또 대통령 얘기를 제대로 안 듣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거 뭐 부처에서 알아서 뭐 처리 뭐 기강을 세우십시오. 또 그럼 사실 이건 뭐냐면 이지매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게 이지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정권을 처음 잡고 나면 대부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내가 못하면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라는 식으로 오만함을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도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권력이라는 거나 힘이라는 것은 안 쓸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막상 뽑아놓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른바 조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만 내상을 크게 입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분을 못 참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럼 제가 보기에 그럼 이학재 사장이 결국 갈 길은 뭐예요? 출마죠. 출마밖에 없어요. 네, 타격감도 없어요 이분은요. 인천시장님 되실 것 같고 인천시장님 되시면 저 고문 변호사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 지금 청탁하시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있잖아. 실력이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인천공사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우연히 취재를 한 건데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공공기관장을 보고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장인데 나가라고 계속 압박을 해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사 2명을 자르겠다고 했답니다. 이 사람은 그 공단에서 자체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자르겠다고 하니까 이 이사장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관두겠다. 그래서 자기가 관두고 그 이사를 살리고 자기가 관두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으로 합니까? 그 민주당 원칙. 민주당은 막 자기들은 뭐 우리 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했다 어쩐다. 그건 뭐냐면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멈추지가 않아. 있는 사람을 잘라. 그게 민주당 원칙이에요. 그래서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도 터졌었고 그 지금도 이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공익 제보자 김남국이 만천하에 알려줬잖아요. 민간 기업의
대표도 현지 누나를 통해서 훈식이 현지 형하고 누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현식이 형,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를 통해서 뭐 추천을 하겠다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자동차 뭐였죠 그때? 그게? 그렇죠. 뭐 자동차 공유 협회 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네. 그거 예를 들면은 민간 업체들이 다 모아서 만들어 놓는데 거기까지 자기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폭로했던 그 우리 김남국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사실일 것이다. 뭐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민간 기업까지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공기관 이런 데까지는 놔두겠냐고. 그래서 어저께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이학재 사장을 겨냥했다고 모든 언론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것 좀 엄히 훈계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어허. 난 무섭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무섭기는 하지만 네.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공포스럽고 제가 보니까 나 말만 하면은 고발을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그래요? 그럼 또 그걸 또 다 조사를 해.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고발 많이 당하셨잖아요. 많이 당하죠. 저는 고발 전문이고. 저도 여기저기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아이, 고발도 당하고 저도 욕은- 고발 많이 당했네요. 욕은 괜찮아요. 저는 민주파출소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직도 못 나왔어요. 민주파출소 안 꺼내주네요. 나도 민주파출소 한번 들어가면 안 꺼내줘요. 너 민주파출소 이런데 이상하게 우리 당 사람들은 나보고 민주당 좌빨이라 그래. 나 민주파출소에 갇힌 이론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웅 형님하고 친한 이해운 전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아니, 친하지 않아요. 제가 아, 압니다. 친하지 않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 비망록 얘기가 나왔는데 비망록. 이 비망록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언급하고 있을게. 이해운 후보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운 후보자는 나는 비망록을 쓴 적도 없고 비망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하람 의원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으로 갑니다. 자, 그거를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자, 이해운 의원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함께 가시죠. 자, 뭐라고 하셨냐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해훈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탕평 인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훈 거치 결정 못했어요. 이해훈 소명 기회가 봉쇄된 점이 아쉽습니다. 이해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죠.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 갑질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안 해. 검증 실패를 인정하신 거네. 보수 정당에서 5번 이해훈 공천했다. 5번 공천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검증은 안 하죠. 그리고 경선에서 된 사람을 그럼 자릅니까? 이게 정치인가 싶습니다.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처럼 이해훈을 처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문답 과정에서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관대함을 관대함? 그 관대함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처님하고 거의 대자 대비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성불의 경지예요. 그럼 왜 우리 학재영한테는 왜 그래? 학재영한테는 아니 책갈피에 그거 확인했냐 안 했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조리돌림을 할 거야? 그 관세점 솔직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관세점 게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해도 아니 이해훈한테 보여주는 이 대자 대비함에 500만 분의 1만 갖다 써도 이렇게 안 하겠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 우리 당 있었을 때 니네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진짜 민주당 보고 이야기한 게 원래 그 당에 있다가 나가면은 조리돌림 했던 것은 민주당이에요. 옛날에 금태섭 의원 우리 강선 의원한테
한 방 맞고 날아갔던 금태섭 의원 거기 잘 있다가 나가자마자 막 거기에서 뭐 증여를 해줬네 아니네라고 떠들기 시작했던 게 그게 그런 식의 정치 시작했던 것은 민주당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모셔가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드린다라고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전 그런 분들 몇 분 더 소개해드릴 테니까 좀 모셔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에 그런 분들 좀 몇 분 더 계세요.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죠. 그러면 진짜 민주당의 원칙이 딱 지켜지는. 바로 갈 텐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손만 내밀어도 그냥 바로 잡을 거야. 바로 잡을 거야. 바로 잡을 거야.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제일 웃겨요. 보좌관 갑질을 했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아냐고. 뭐 그거야 그렇지. 아니 왜냐면 민주당은 원래 뭐 이제 어느 당이든지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청와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인사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인사 검증 기구를 둘 이유가 뭐가 있어? 인사 검증을 그럼 하지 인사 마. 검증이 그럼 뭐 하는 건데? 나는 그 사람 뭐 지문 채취하나? 아니잖아. 인사 검증에는 세평 같은 거 담고 정보 경찰이 하는 게 그건데. 그냥 키하고 몸무게만 보나 봐요. 그것도 안 본 거야. 그거는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래요. 그냥 뭐 사실 민주당에서 뭐 누가 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민주당에 딱 적합한 인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전혀 뭐 반대할 생각도 없고. 근데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청문회는 열었어요.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열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 앞에 한번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고개를 팍 숙이면서 아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유의 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비망록 가지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위 여부도 좀 불분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나라님 욕은 뭐 뒤에서도 하는 건데 뭐 뒤에서 자기가 일기처럼 쓰면서 이거저걸 다 했겠죠. 근데 이제 좀 그건 좀 충격이더라. 낙선 기도는. 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진짜 의원님 다른 거는 이해가 다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제가 뭘 하고 싶다. 뭘 되고 싶다. 뭐 대통령 되고 싶다는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자기가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기도 해달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막 기도 일기 같은데 쓸 수는 있는데 코팅까지 했다고 얘기가 있던데 코팅을 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하여튼 코팅까지 해가지고 예? 보세요. 코팅? 2016년 4월 9일 날 목사님한테 낙선 기도 명단을 보냅니다. 코팅을 했어요. 진짜 코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 있어요. 천하람 의원이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성실한 분이네. 근데 낙선 대상에 보면 다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자기 다 본인하고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또 본인한테 자리 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누나 했던 사람들, 오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경환 부총리 원내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홍문종 사무총장, 서청원 대표, 정가빈 국회 부의장, 나 김승재는 누군지 모르고, 권영세 장관, 박순자 누나, 박순자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이게 다 친해. 제가 봤단 말이에요.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전체 명단을 보면 나라를 좀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뭐 민주당의 진선미, 표창원, 남윤인순, 뭐 최경환, 뭐 진선미는 2번이나 썼네. 그러게 간절함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절함이. 표창원 그때 다 당선 다 됐어요. 그러게. 아니 이게 여기서 당선 다 됐다니까. 살을 잘못 날린 거지. 살을 잘못 날렸어. 잘못 날렸네. 2016년 4월 9일 날 본인이 이 당시에 날려가지고 낙선된 사람이 권영세 의원 한 사람밖에 없네요. 출마를 안 했어요. 권영세 의원은. 그때 출마 안 했어. 그 주중 대사가. 근데 또 이걸 받고 그 기도를 한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진짜. 이게 정치판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아니 내가 보니까 욕망이 들끓어. 그래서
나도 이제 사실 기자들하고 만나서 보면은 우리 당의 21대 때 보면 우리 당 의원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내 욕을 한다 그러더라고. 지 혼자 잘난 척하고 21대요. 21대 때. 22대도 있어요. 22대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의 존재감이라니까. 22대 앉자마자 욕하는 사람 앉자마자 있어요. 내 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뭔 욕을 하더냐 그러면 뭐 일단은 추상적으로 꼴보기 싫대요. 잘난 척 한다고. 그건 제가 잘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무 멍청해요. 진짜 그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희한하게 같은 당에서 그렇게 해요. 같은 당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옆에서 보면서 나라 걱정이 드는 거지. 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되겠나 싶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뭐 본인이 낙선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낙선됐지. 아니, 이때는 됐나? 됐구나. 2016년도에 본인 당선됐잖아요. 야, 본인은 조윤선 의원하고 경선을 통해 가지고 2표 차이로인가 해가지고 12표인가 12표 차이로 본인 당선됐죠. 그건 기도빨이 있네. 기도빨이 있죠. 그러게. 이 기도빨보다는 남편빨이에요. 남편 제자들 해가지고 그 당원 명부 사부님은 상당히 소팅해가지고. 저기 평이 좋으시던데. 근데 사부님은? 근데 부인이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시니까. 금술이 좋구나. 그래서 엑셀 작업 엄청 잘하세요. 이리저리 따져보면 장점이 많네. 장점이 많아요. 의지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코팅까지 할 정도로 이런 성실함도 보이고 아 독실하게도까지 독실하시고. 하시고. 네. 아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훈 의원 안 친하신 거 맞죠? 안 치네요. 안 친하신 거 맞죠? 나중에 또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병수가 막 조롱하더라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살 날리라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기도하라고 막 이런 거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저한테 저 뭐 항의하는 분들은 없어요. 항상 뒤에서 욕하더라고. 기도 명단에 유병수 올리라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이 명단에 올라가면 우리로서는 영광이지. 아니 갑자기 뭐 살 받으라 이런 명단에 올라가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예. 욕은 살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딜 가면은 악플은 진짜 정말 많이 한 5천 개씩 받잖아. 아무 이상 없더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저는 요즘 한 몇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왜? 모함에. 모함에. 네.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사는 게.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서해 피격 서해 공무원 유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진짜 긴박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감청을 하고 있었던 육군 군이라던가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의원님. 이 서해 공무원이 붙잡혀 갔는데 간장을 발라서 깨끗이 처리하라. 연유 아닌가? 연유? 그러니까 이 간장이라는 게 예. 북한에서는 기름, 연유를 부르는 은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7.62mm로 쏴라. 기관총으로 쏴라.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얘기까지 다 감청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것들을 숨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 부분에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이 무죄가 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어찌됐든 보수 정당은 그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쉽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 민주당하고 똑같아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억울한 게 있더라도 참긴 참아야겠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은폐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화상 연설을 하는 게 릴리스가 돼요. 맞습니다. 그 릴리스에서 주된 테마가 뭐였냐면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엄청 키우고 싶었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을 표류해서 간 그 공무원을 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명 공동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현실이 벌어지니까 그 현실을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박 중독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월북을 시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똑똑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정부 당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폐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엄폐가 있었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고 끝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안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한테 꼭 이 판결문에 나온 진실과 다른 게를 발언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뭐랬냐면 결과적으로 화장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어준이는 방역 활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잠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이는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이 보고 개몽 군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김여정이가 나와서 남측 책임이다라고 그 사과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진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같은 호남 사람인데 월북이라고 그냥 인정해주면 보상해주겠다라고 자기를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감춰지고 숨겨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자기가 피살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하자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서해 공무원이 이런 일이 다 당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나선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이런 거예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 만들어졌고 조작이 됐고 거기에 앞장을 섰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그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수권정당이고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 정당입니까? 그리고 남과 북이 어떻게 생명 공동체예요. 불쌍한 사람 이렇게 태워 죽이는데. 그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참은 애초에 실종 예상 시간대,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분이 실종 예상됐던 때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고 있기 때문에 월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라고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참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런데 이후에 당시 문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방부 발표가 단정적이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단언할 수 있나? 라고 문 대통령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건 사실상 질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해경청장은 이 수사팀은 이거 월북이 아니다. 월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 니들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월북이 맞다고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버립니다. 이러면서 모든 일들이 그렇죠.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거예요. 자기의 유엔 연설을 한번 돋보이고 싶은 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서 그 불쌍한 사람 한 명을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월북자고 도박 중독자고 공황 빠진 환자고 두 아버지의 아빠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시키고 거기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지금 저렇게 떳떳하고 그러면서 박지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조작 검찰한테 이겼다. 박지원이 윤석열한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는 그분은 나중에 정말 어떻게 저승에 가서도 꼭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지. 국회의장 되실 가능성이 가장 크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짜 어울려요. 그런 분이. 네, 정말 지금 열심히 국회의장 준비도 하시고 가장 뭐 유력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뭐 윤석열한테 이겼으니까. 참 알겠습니다. 오늘 어이구 에이 분하다. 분합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원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이제 할까요? 함부로 앉아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고정으로 만드네. 네, 우리 웅이 형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